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 10분 비트코인 현재 8,990만원대,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상당 수준 반등을 굉장히 세게 해준 이후에 살짝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일봉이 음봉으로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반등하는 힘의 세기가 워낙 또 강했기 때문에 사실 요 당시랑도 조금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올려치고 나서 조금 횡보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크게 추세 이탈 없이 한 번 더 위로 올려치면서 굉장한 상승폭을 보여준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 당시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크게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한 번 더 상방으로 올려쳐주고,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려쳐줬을 때 비트코인 이제 1억을 찍는 흐름, 이제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희망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오늘 아래 꼬리 달아준 이 저점 8,867만 5천원이죠. 요 아래 꼬리는 이탈이 없이 여기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 오늘 밤이라든지 주말간에 조금 움직이는 위로 조금 올려주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쏴주고,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은 다음 주에 상당한 호재가 지금 장전되어 있습니다. 바로 7월 23일, 웬만하면 7월 22일이나 23일 중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정식 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로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내용이 상당히 또 자극적일 수 있겠다,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호재가 더 있습니다. 그거에는 아직 확실한 호재는 아니지만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차트를 조금 더 보시면 4시간 봉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쭉 올려놓고 나서 보통 이 정도로 좀 급격하게 흐름 주면은 뭐 요 정도로 이제 미리 이렇게 쭉 이제 빠져줬을 위치, 지금 이 정도 위치 와 있어도 뭐 이상하진 않거든요. 근데 쉽사리 빠지고 있진 않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힘이 한풀 꺾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여기서 쭉 흘러내려 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나름 고가권에서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여기 아래 꼬리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추세가 나올 수 있고, 그랬을 때 일단 여기 매물대를 넘겨준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다시 바닥권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내려오다가 8,600에서 8,300만원 부근, 이 정도 부근에서는 또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흐름을 돌리는 요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이제 빠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어쨌거나 일봉상으로 오늘의 저점 자리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크게 밀리지 않고 바로 또 여기서 밀어 올리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 당시처럼. 자, 그래서 달러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차트 시간봉으로 보시면 요 자리 지금 63,244달러, 여기 저점을 미세하게 높여가면서 여기를 이탈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이유는 직전에 요 자리 62,376달러에서 딛고 굉장히 세게 올린 자리, 그리고 떨어지는 척 했다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더라도 62,376달러 여기 지지선에서는 내려오더라도 반등 주고 빠지는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트가 다시 이런 중요한 지지 라인까지 내려오는 것 자체가 추세를 일단 조금 역행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려면 지금 힘차게 올라가서 상승 횡보, 상승하면서 이제 7만 달러 정도까지 치는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저점을 어느 정도 높여놓은 구간, 중요 지지 구간에서의 저점을 살짝 높여놓는 요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요런 식으로 차트 돌리는 흐름, 그런 식으로 돌렸을 때는 좀 상당히 강하게, 특히나 이제 다음 주 이더리움 ETF 승인에다가 트럼프 연설까지 잡혀있는 다음 주,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리다만 강력한 호재 하나가 지금 7월 말에 FOMC가 잡혀있는데, 지금 뭐 CME 페드워치도 그러고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일단 내리게 되면 현재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살짝 높게 나왔어요. 어제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살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업자들이 살짝 증가한다라는 거고, 결국에 이런 사람들이 금리를 내리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실업률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민심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대선 11월 5일 대선 전에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그만큼의 표심이 또 바이든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9월, 11월 어쨌든 대선 전에 금리를 낮추는 거는 정치적으로 연준에서 민주당의 편을 드는 게 아니냐. 공정하게 11월 5일 대선 끝나고부터 내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파월은 우리는 뭐 데이터에 입각해서 하는 거지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트럼프가 파월에게 또 압박을 넣는 것이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한 파월 연준 의장이고,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한 번 더 연장을 시켜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네 임기까지 다 채울 수 있도록 뭐 28년 정도까지의 파월의 임기를 또 다 채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7월 FOMC 때, 지금 7월 31일에 FOMC가 잡혀있고 동결, 커렌트죠, 동결 확률이 95%이고 9월 18일날 잡혀있는 FOMC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확률이지만 여기서 내려가는 겁니다. 25bp 내릴 것이다, 9월에 내릴 것이다 라는 예측이 95%로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11월이 선거인데 9월에 내리게 되면은 뭐 약간 표심이 바이든 쪽으로 좀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내릴 거면 7월에 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동시장 냉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금리를 올해 최소 뭐 1회, 1회에서 한 3회 정도 예측을 하고 있죠. 통상적으로 한 2회 정도 올해 내릴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데, 어쨌거나 대선과 먼 시점 11월이면 아싸리 그냥 7월에 내려버리자, 이게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월 연준 의장을 임명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파월이 최근에 했던 그런 비둘기파적인 발언들도 근거를 가지게 되죠. 미리 약간 판을 깔아놓고 데이터가 좋다, 좀 빨리 내려도 되겠는데? 우리는 언제 내릴 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지금 데이터가 좀 좋아지고 있다.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7월 말일에 있는 FOMC에서 25bp 정도 내리는 것이 시장 예측보다는 좀 빠르긴 해도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준 쪽에서는 8월 CPI까지 보지 않고, 지금 CPI가 8월 달에 14일에 잡혀 있습니다. 7월에 대한 CPI가 8월 14일 발표하고 이제 9월 18일 FOMC, 남아있는 이제 빅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 이벤트 CPI가 8월 CPI가 또 만약에 또 안 좋게 나오면은 9월에 금리를 또 인하하기가 조금 꺼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8월 18일 전에, 8월 14일 전에 금리를 내려버리게 된다면 지금까지 데이터는 좋게 나오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근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11월 대선과도 먼 시점이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7월 31일에 있습니다. FOMC가 7월 말일, 이제 수요일이죠. 다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22, 23일에 ETF,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블룸버그 쪽에서도 막판에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는 23일 출시될 예정이라고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SEC가 22일 이더리움 현물 ETF의 증권 신고서를 발효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트코인 ETF만큼의 자금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시총이 작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들어갔던 돈의 뭐 5%, 10% 정도만 들어와도 상당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ETF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자본 유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호재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최대 뭐 25,000달러, 22,5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뭐 예측도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 가격이 5,000달러 정도는 넘어설 수 있다, 사상 최고치 가격을 한번 갱신을 할 수 있다. 비트는 이제 갱신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사상 최고치를, 역사적 최고가를 한번 찍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비트가 ETF가 이제 정식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직전 최고점 69,000달러를 넘어서 73,000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더리움도 신고가를 한번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더리움 ETF 승인이 주초에 잡혀 있고, 주 말 정도, 여기 이제 25부터 27일이 또 이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마이클 세일러,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또 나와가지고 굉장히 또 좋은 얘기들을 할 건데, 여기서 또 핵심적인 발언을 트럼프가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미국의 준비 자산으로서 채택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 쪽에서 확인해준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살짝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보여준 강력한 가격 상승의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홀딩하고 들고 가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미국의 준비 자산, 특히나 이제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국가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또 이제 뺏기게 되면은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도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을 때 암호화폐로 또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결제 방식을 우회하려는 그런 뭐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었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그런 것까지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비트코인을 물량을 그냥 미국에서 꽉 쥐고 다른 나라에서 근접할 수 없는 수준의 물량을 가지고 이 비트코인의 패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식의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미국의 준비자산으로서 채택하겠다, 이런 또 발언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엄청난 가격 펌핑이 또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발언이면 저는 충분히 전고 73,000달러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파급력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바로 이런 대대적인 또 대형 이벤트가 다음 주에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 많이 상승한 구간인 거는 맞지만, 그리고 사실 여기서 주요 지지 라인들을 좀 이탈하고 내려온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턴에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때처럼 내려오다가 반등하고 살짝 내렸다가 고점 돌파 굉장히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흐름, 내려와도 올라가고 안 내려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지금 시장에 장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다음 주에 정해져 있는 이런 호재들이 지나간 다음에 7월 31일에 또 기습적으로 금리까지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재료들이 한 번에 터지게 되는 거라서 지금 보여준 이 상승의 흐름, 그리고 이때 터졌던 상승의 흐름, 혹은 이 당시랑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올려놓고 횡보를 해주다가 한 번 더 올리는 흐름, 횡보를 해주다가 한 번 더 올리는 흐름이 아마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이 자리, 시간봉으로 보시면 이 자리 지금 안 깨고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안 깨고 올렸기 때문에, 안 깨면 한 번 더 이렇게 올리는 흐름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다만 여기를 깨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자리 62,400달러 부근, 여기 이제 저항 맞고 한번 튕겨주고, 여기까지 만약에 이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한 번에 올렸기 때문에 사실 매물대가 그렇게 두텁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크게 한번 밀릴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지되기 때문에 여기를 밀리게 되면은 거의 59,000달러 정도까지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비트코인이 보여줄 수 있는 방향은 지지 구간 잘 지지해주면서 추가적으로 다음 주 호재랑 엮여서 한 번 더 이제 강하게 올려쳐주면 저는 7만 달러까지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FOMC 금리 인하를 7월 말에 해버린다라고 하면 한 파가 더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76,000달러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 이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위로 쐈던 상승률 21%를 지금 구간에서 대입을 해봤을 때 76,000달러 선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밀린다 해도 어차피 다시 올라간다는 관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재료들이 굉장히 많다. 좋은 재료들이.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빠질 수 있는 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어차피 빠져도 다시 올라간다는 관점이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더리움의 흐름을 앞으로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어쨌거나 이 바닥자리 굉장히 잘 지키고 있었다. 주봉입니다. 여기랑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바닥자리를 잘 지키고 나서 이렇게 위로 이제 쏴주는 흐름. 여기서 좀 흔들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뚫었을 때 또 이제 일단은 여기 4,000달러 정도는 넘겨주겠죠. 4,000 넘기게 되면 이제 4,500 정도, 4,500에서 4,800 정도에서 저항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ETF 출시 이후로 가격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도 일봉상으로도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을 나름 조금 그래도 4일 정도 횡보를 해주면서 조금 시간을 끌고 있어요. 3,360달러 선 요 자리를 일단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수직으로 내력 찍는 이런 봉들은 사실 그렇게 좋은 봉은 아니거든요.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트라이 하다가 한번 이렇게 내렸다가 또 여기서 이제 바닥 따주고 올라가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준 요 자리 3,360은 지켜줘야 된다.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올렸기 때문에 한 번에 내렸다가 그 다음에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더리움도 막상 다음 주에 지금 ETF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쉽게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랑도 지금 다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겠죠. 올려치고 조금 횡보하다가 흐름 안 깨고 한 번 더 올려칠 거냐, 아니면은 단기간 올린 그 피로감에 의해서 단기 눌림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W자를 그리면서 올라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조금 지지선 이탈이 나온다 해도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바닥 잡히면서, 그렇게 하면 3,100달러 정도에서 바닥이 잡힐 수 있겠죠. 요 정도 눌림은 조금 나올 만한 구간이다. 그만큼 단기간에 좀 많이 올렸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구간이 물론 쭉쭉 상승을 해주던 그런 단기 상승 구간은 어느 정도 끝난 게 맞습니다. 차트가 지금 어쨌거나 옆으로 빼고 있는 이 횡보 구간에 접어든 게 맞고, 특히나 이 횡보 구간에서 저점을 계속 낮추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타점을 지금은 뭐 너무 또 롱만 본다기보다는 레버리지를 높게 쓴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자리 지금 바닥을 지키는 자리에서 계속 롱 타점 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급격하게 내린 만큼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탈하게 되면 또 하방으로 크게 빠지는 건데, 그거 안 나오고 어차피 손절 짧게 잡고 이 자리에서 또 롱을 쳤어요. 방송 찍기 전에 5시 28분 롱 쳤죠. 5시 28분 롱 쳐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바로 익절합니다. 타점 짧게 잡고 가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면 지금은 한번 빠지면 또 크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낮게 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물타기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뭐 10배 20배 이상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타만 쳐도 수익이 잘 뽑힙니다. 이런 식으로 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쓰긴 하지만 어쨌든 손절가 자체를 타이트하게 잡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레버리지를 써도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수익률이 조금 세게 찍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롱 수익.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피터는 뭐 업비트 상장하고 나서부터 제가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어제도 주피터 보시면 오후 3시 56분에 이렇게 차트 설명드리면서 0.9 지지해주면은 위로 한번 쏠만하다, 요때 말씀을 드렸고, 쭉 이렇게 올라갔고, 뭐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1달러 찍어줬죠. 자, 그래서 목표가 넘겨가지고 1달러까지 찍어준 모습.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알트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롱숏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이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단기간 많이 오르면서 같이 반등세를 보여줬던 알트들도 살짝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잘 올라줬는데 살짝 다시 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택스도 최근에 반등세가 좋았는데 4일 정도 음봉을 그리면서 조금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좋게 보이는 코인 중 하나인데 반등 좀 세게 해주고 조금 눌리고 있죠. 니오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잘 해줬죠. 반등해줬는데 뭐 그렇게 세게 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 버텨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올라오는 힘 자체도 셌고, 떨어질 때도 쉽게 안 빠지는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신규 상장된 코인입니다. 블라스트. 요것도 지금 상장하고 나서 많이 빠졌는데, 어쨌거나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 상장된 코인이고, 시총도 4천억대로 물론 뭐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블라스트 같은 경우도 나름 지금 좀 한번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웬만하면 요 자리는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21.6원 정도는 좀 지켜줘야, 여기 저점 정도는 지켜줘야 요런 식의 흐름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시총 2천억대 1000억대까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손절가 잡고 진입을 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주피터도 요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잘 올라온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떤 이제 바닥 대비해서 50에서 100% 정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코인으로 이제 블러, 요것도 나름 반등은 해줬습니다. 근데 여전히 반등을 좀 제대로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것도 옆으로 지금 빼고 있죠. 살살 올리다가 옆으로 빼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면서 300원에서 4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 정도로 조금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225원은 깨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가 조금 주춤하고 있고 나름 단기간 많이 오른 것도 맞기 때문에 알트들도 지금 살짝 주춤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알트들 지금 자리에서 뭐 떨어질 구간보다는 올라갈 구간이 훨씬 더 많다. 그만큼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거는 굉장히 조금 적은 폭의 반등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거래량이 바닥에서 조금 돌고 있는 스타게이트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아스타 같은 코인도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이런 것도 충분히 좀 단기 눌림은 나올 수 있어도 좀 더 이제 올라갈 자리가 많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코인들도 알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짝 이제 상승하는 흐름 나오게 되면은 한 2, 3일 정도 또 상승하는 흐름이 붙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타이밍을 잘 잡아서 살짝 레버리지를 쓰고 롱을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또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앞으로 좀 더 이제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지금은 좀 불안한 모습,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트가 이런 식으로 밀리면은 알트들도 한번 또 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다운주에 있는 이더리움 ETF 출시와 트럼프 대통령 연설, 그런 호재로 인해서 저는 더 세게 갈 수 있다. 그리고 7월 31일 기습적인 FOMC 금리 인하까지도 지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가능성, 7월 31일에 7월에 내리게 되면은 9월에 또 내리기 좀 그렇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11월 대선 끝나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싸리 7월 달에 금리를 내리는 게 더 선거에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어도 더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흐름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선 만큼 또 강력한 연말 랠리까지도, 하반기 랠리까지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는 요 63,244달러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갈지,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가려면 결국에는 65,000달러 65K를 좀 넘겨줘야 됩니다. 여기를 넘겨주고 여기를 한 번이라도 넘겨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빠지더라도 고점을 갱신해버리기까지, 고점 갱신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위로 일단 올라가게 되면은 고점을 갱신하기에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러면은 고점 갱신하고 나서 눌리더라도 또 이때와 같은 추세를 한 번 더 터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5,000달러 이상으로 가게 되면 저는 7만 달러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다만 이 자리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추세가 조금 한번 쭉 이런 식으로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살리는 그림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롱 보실 분들은 어쨌거나 이 자리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뉴스, 긴급 뉴스나 중요한 소식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